인문학 살롱의 위선입니다. 이렇게 무더운 8월의 한더위 속에서도 인문학적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인문학 살롱에서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 몸과 마음을 또 깊숙하게 스며들어서 자신을 성찰하고 되돌아보면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나누는 그런 방송인데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자신의 분야에서 아주 독특하게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신만의 문양을 예쁘게 그리고 사는 사람들을 초대 손님으로 모셔서 그들의 어떤 삶의 지혜, 진솔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방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철학 박사 조강재 박사님과 함께 몸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니체가 이야기했듯이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 우주와 또 세상과 소통을 한다. 그래서 우리 몸이 우주고 진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굳이 니체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건강한 육체 속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내 몸이 건강해야 내 주변 사람들과 건강한 에너지를 교환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삶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꽈샤로 소통하라. 꽈샤라는 운동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운동 그러면은 어디 특별한 시간을 내서 아주 뭐 힘든 기구를 사용을 해서 힘든 이런 운동을 해야 된다고 약간 마음의 부담을 가지시겠지만 오늘 초대 손님으로 나와주신 우리 원장님은 운동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주변에 있는 간단한 기구들만 잘 활용하고 사용을 함으로써도 충분히 일상 속에서 건강을 유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드 테라피, 꽈샤 테라피로 유명하신 우리 이명덕 원장님과 함께 꽈샤 운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원장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유해선의 인문학 살롱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20여 년 동안 우리 인체 탐구와 건강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할 수 있나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하면서 네. 지내왔고요. 네. 지금은 수원에서 골드 테라피 체형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네. 이명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원장님 나와주셨는데요. 정말 우리 생활 속의 인문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우선 몸이 건강해야지만 우리 정신이 훨씬 더 건강하다 하는 정말 우리 인문학적인 대중화를 위해서 가장 어울리는 분이 오늘 초대 손님으로 나와주시 않았나 싶은데요. 근데 원장님 꽈샤라고 하셨는데요. 네. 꽈샤? 네. 꽈샤가 어떤 의미죠? 글쎄, 꽈샤 네. 참 어감이 좋죠. 예, 굉장히 중독성이 있고 입에 착착 올라붙어요. 네. 네. 꽈샤란 어. 사실 간단한 거예요. 네. 긁고 두드리고 꼬집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치울 수 있고 그러니까는 청열 해독하고 또 우리 기혈순환이라고 그러죠. 네네. 기혈순환을 좋게 할 수 있는 일종의 특수적인 물리치료 방법의 일종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새롭고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같지만 네.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들이 주변에서 해왔던 일종의 그런 행동도 되고 네. 하여튼 그런 거를 기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꽈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은 네. 뭐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헬스장이나 네. 운동장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 그렇죠. 일상 속에서 주변에 있는 간단한 기구들만 통해서도 충분히 운동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예, 어떤 기구를 사용하면 좋은가요?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원래는 이제 불소불 이런 물소불을 가지고 네.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이렇게 몇 가지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네. 네, 좀 소개를 좀 네, 해주시죠. 그럴까요? 예. 네, 그러니까는 물소불이나 은제품. 다 독을 해독하는 데 사용하는 것들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두들기는 이거 일종의 이제 두들기는 타봉이라고 그래요. 네. 실리콘으로 된 네. 제품 그리고 나무로 혈자리 같은 데를 자극하는 다양한 결국 꽈샤는 긁고 두드리고 꼬집는 방법에 사용되는
도구들입니다. 네. 아니 뭐 이런 거는 우리 일상 네, 네. 생활 속의 빛 같은 거, 네. 그죠? 그다음에 이런 거는 은제품 같으면 우리 은그릇이라든지, 은수저. 은수저라든지 네네. 숟가락, 뭐 정전기만 안 그렇죠, 정전기만 안 그렇죠. 통하면 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에너지, 예. 우리 기혈순환을 막는 네. 이제 정전기가 생기지 않는 물건이면 예. 어떤 것을 사용해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이거는 꼭 우리 주걱 같아요, 주걱. 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두들긴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 주방용품에 예. 이렇게 뒤집개나 네. 이렇게 볶는 그런 실리콘 제품도 네, 충분히.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운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그렇죠. 없네요. 특히 이제 우리 이런 거는 우리 주부들하고 굉장히 친숙한 네, 네. 이런 건데 뭐 일하다가도 조금 힘들면 두들기고 뭐 이러면 되는데 아, 그럼요. 오늘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네네. 좀 이렇게 시연을 한번 좀 해주시면 아. 훨씬 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고 또 네. 실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네네. 시연을 한번 긁고 두들기고 문지르고 아, 네. 이렇게만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아이, 그럼요. 예. 네, 어떻게 그럼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모델분을 잠깐 네. 모셔서 네. 제가 간단하게 네. 네,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네. 경혈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체에는 앞쪽에 장부를 대표하는 모혈이 몇 군데 있습니다. 모혈은 모일 모든 에너지가 모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부를 직접 터치하는 것보다는 그 모혈을 자극함으로써 그 장부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쇄골 아래 쇄골을 따라서 쭉 오다 보면은 약간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 부분이 중부라는 혈자리인데 폐에 영향을 주는 모혈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방향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런 식으로 자극을 너무 세게 강하게 주시면 안 되고 반복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자극을 주다 보면 이 자리는 침을 놓기도 어떤 부분에 따라서는 뜸을 놓기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넓은 부분을 걸쳐서 꼭 자극을 하는 것보다도 어떤 포인트를 자극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중앙 유두 우리 젖꼭지라고 그러죠. 유두를 일직선상으로 놓았을 때 그 중앙에 해당하는 부분이 또 전중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이게 보통 예전에 어른들이 가슴에 한이 쌓인다 그래서 가슴 두드러기고 여기 심포의 모혈이라는 곳인데 이 부분 이 인맥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자극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중환이라고 하시죠. 알죠? 위가 안 좋을 때 중간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그림상으로 보여드린 그 부분에 대충 배꼽과 우리 여기 횡격막이 갈라지는 배꼽과 횡격막의 삼각 지점의 정중앙이 중환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위가 좋지 않고 소화가 좋지 않을 때 그 부분을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중부나 단중이나 중환 그 밖에 배꼽 주변 이런 혈자리들은 저희가 아까 표현을 했던 점을 지칭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자극함으로써 어떤 장부의 이상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에 대한 네, 선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위에서 아래 부분으로 체간에서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척추를 따라서 긁어주시고 방광 1선, 2선 양쪽으로 두 줄씩 지나가고 있습니다. 1선, 2선. 그렇지만 침을 놓기 위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이 방광 1, 2선을 따라서 흐르면서 모두 이 안에 이게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구태여 디테일하게 하지 않아도 척추를 기준으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긁어주시고 척추에서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꼬집는 말씀을 드렸죠. 특히 이 목 부분은 저런 기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개를 약간 네, 손 둘째 셋째 손가락을 이렇게 깍지 끼듯이 한 다음에
잡고 순식간에 튕겨주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목을 뜯어주시면요. 목 주름이 생기는 그런 부분도 많이 해소할 수 있고, 혈압이 있거나 또 뒷목이 불편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자주 뜯어주시면 목이 가늘어지면서 목에 쌓인 어떤 어혈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제가 시연을 해드리지만 누구나 자기 스스로 자기 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목에 가늘어지고 목 주름이 개선이 되면서 특히 목 쪽을 잘 다스려 놓으면은 얼굴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얼굴이 처지고 하는 어떤 리프팅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을 자주 이렇게 뜯어주고 아니면 이런 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긁어 주시면 됩니다. 네, 목은 위에서 어깨선을 따라서 이쪽 척추 대추라고 그러죠. 우리가 고개를 숙였을 때 가장 튀어나온 뼈가 큰 뼈라고 척추라고 그래서 대추라는 대추 있는 데까지 쭉쭉 긁어주시면 됩니다. 특히 특수 괄사에 이제 꽈샤에 통하는데요. 백회 기준으로 뒤쪽으로, 앞쪽으로, 그리고 귀 바로 윗부분까지 이런 식으로 긁는 특수 꽈샤 방법도 있습니다. 네, 머리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 이런 식으로 하셔도 굉장히 머리가 맑아지시고 좋습니다. 네. 아,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그냥 이렇게 우리 경혈을 따라서 맥락을 따라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그동안 오랫동안 해오셨던 그런 골드 테라피, 꽈샤 테라피 이런 것도 어떻게 사람에 따라서 적용하는 방법이 좀 다르리라고 생각해요. 기질들이 있잖아요. 체형도 그렇죠.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네네. 우리 흔히 뭐 사상 체질에 대해서 이렇게 네 단계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우리 사상 체질에 맞게 체질에 따라서는 또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를 한번 또 짚어주시면 저희들이 좀 참고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른 게 아니고 건강을 다루는 문제라서 네. 이렇게 잠깐 요 짧은 시간에 잘못 말씀을 드리면 또 그게 잘못 곡해를 하실 수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상 체질은 가지고 있는 개인들의 장부의 대소, 크고 작고 뭐 강약을 이렇게 나눠서 어떤 형상적으로 분류한 네. 체질의 방법이고요. 네. 뭐 팔체질도 있고 뭐 많은 체질 분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모든 방법들은 우리 인체가 병인의 오염 이제 감염이 됐을 때 네. 병을 치료하기 위한 하나의 기표를 삼기 위한 방법의 일종이고요. 네. 우리들은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그런 게 있다는 정도로 참조를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요즘에 인터넷이 얼마나 많이 잘 나와 있어요. 네. 인터넷이나 그 밖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찾아보시면은 본인들이 알고자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는 방송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 잘못 곡해가 될까봐 네. 제가 이렇게 전문적인 분야는 가볍게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네네. 네. 참고만 네, 해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꽈샤라는 거를 할 때 이런 간단한 도구들을 가지고 네. 점, 네. 또 선, 네. 면을 따라서 이렇게 긁고 두드리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네. 점, 선, 면을 따라서 하는 게 어떤 그렇죠. 네, 한번 이제 좀 보여주시죠. 아무리 쉬운 꽈샤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규칙성은 있어야 됩니다. 네네. 우리 인체에 대한 그러니까 경락,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경맥과 가로로 흐르는 낙맥을 합쳐서 우리는 경락이라고 합니다. 네네. 보통 경락 하는데 그 한의학, 중의학에서 아주 기본적인 거를 경락을 알지 못하고는 인체를 얘기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위에서 아래로 네. 그리고 가로로 흐르는 그 경락의 흐름을 따라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긁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규칙성이 없이 아무렇게나 위로 아래로 뭐 이렇게 긁으면 안 되고요. 방향성은 위에서 아래로 네. 그리고 이 체간 몸의 중심에서 바깥쪽을 향해서 긁어주시면 절대로 문제나 부작용 같은 거는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나름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긁는 거는 사실 안 한 것만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내 몸을 위해서 하는 동작들은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조금 알아보시고 네. 하시는 게 네. 그나마 이제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이제 두드리고 긁고 할 때도 네. 우리 경혈이나 맥락을 따라서 그렇죠. 선과 응. 이렇게 그 면을 따라서 선을 따라서 점선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서. 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예, 우리 모델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쉬운 우리 과샤 일상 생활 속의 운동요법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름대로 어떤 역사와 또 이론적 근거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아주 그 전통이 깊어요. 그럼요. 3,000년 네. 이상 된 아주 오랜 옛날부터 네. 이게 이제 전해져 내려왔다고 이렇게 본원에도 나와 있고요. 네. 동양의 고전 황제 내경이나 황제 내경요. 그렇죠. 네, 네. 황제 내경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네, 네. 소문편에 네. 네, 저기 잠깐 화면을 보시면 네. 거기에도 긁고 두드려서 음. 질병을 치료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서양 의학에서 내장 체표 반사 이론이라는 아, 저건 그런- 좀 어려운데요. 네네. 아, 그게 어떤 내용이죠? 네, 어렵지 않아요. 네. 우리 내장의 문제는 체표 어느 부분인가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나타난다는 그런 이론인데 네. 우리 보통 뾰루지 나죠? 네. 뭐 어디가 가렵죠? 네. 하는 건 그 부분과 그 연관된 내장 어느 부분이 열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는 그런 표시를 나타내는 건데 서양 의학에서도 저런 이론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독일 의학의 임파계 체조라고 하죠. 네. 저거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운동하는 체조가 아니고요. 네. 저거 역시 긁고 두드리고 뭐 꼬집는 이런 방식으로 네. 치료를 하던 고대의 마야족들, 잉카 마야족들이 하던 방법을 독일에서 이제 그거를 너무 효과가 좋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전통 의학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계승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양에서 우리께 침이나 네. 또 침구학, 네. 침구학이라고 하죠. 네네. 네, 침구학 이것도 우리가 그 과시하고 연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그럴듯한데요. 그렇죠. 네. 이제 우리 침이나 네. 뜸은 포지티브 형식이라고 바깥에서 안쪽으로 에너지를 넣던가 네. 침자극을 해서 우리 인체를 기혈순환을 돌리는 방법이고요. 네네. 부항은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안에 특수한 압력을 통해서 안에 정체된 부분을 바깥쪽으로 끌어당기는 네,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과샤는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방식을 같이 그러니까는 장점만을 모아서 네. 사용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방식을 다 합해서 네네. 훨씬 더 결국은 실용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할 수 쉽게 있겠군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외부에서 안쪽으로 어떤 에너지를 넣어서 네. 기혈순환을 도와주는 네. 침과 뜸, 뭐 열이나 이제 침 자극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과샤로 긁는 거는 그와 같은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네. 그리고 부항에서 우리가 압력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어혈이나 그 밖에 정체된 그런 담음을 바깥으로 끌어당기는 건 우리가 이 자극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특수한 이 부분이 얇아지면서 특수한 주변의 압력과 압력차가 생기면서 안쪽에 있는 어혈이나 이런 게 바깥으로 사반이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쉽고 간단하면서도 네. 효과적인 면은 친구, 부항에 못지않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과샤가 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그냥 생활 속에 간단하게 이런 주변의 그 일상 도구들을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네. 저는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했는데 굉장히 그 이론적인 깊이와 그 의학적으로도 약간 근거와 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많은 문헌을 통해서 네네. 나와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네네. 2000년도에 과샤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네네. 안타깝게 우리나라에서는 개봉되지 않았지만 네네. 양가위 감독이 직접 주연을 한 네. 과샤라는 영화는 중국인들이 네. 미국에 가서 사는 네네. 그 이민 생활 중에 문화적 차이로 오는 갈등을 스트레스. 네네
그 문화적 차이라는 거는 결국 이 꽈샤는 중국인들의 하나의 생활의 수단이고 네. 그런데 그쪽에서는 어린 아이에게 그러니까는 손자에게 네. 할아버지가 꽈샤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배가 아프고 열이 나니까 꽈샤는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했는데 거기 이제 우연히 애가 조금 넘어져서 병원에 갔더니 네. 그 의사가 보니까 아동 학대 흔적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화적 차이. 네. 꽈샤를 한다고 이렇게 문질렀는데 네, 거기에 거기에 흔적이 아동학대다. 그렇죠, 그렇죠. 아주 그냥 그래. 동서양의 이 생각의 차이가 그렇죠. 굉장히 크네요. 예. 이제 그래서 그 할아버지 꽈샤를 한 할아버지가 이 건에 대해서 이제 네. 유치장에 갇히는 상황이 됐는데 음. 변호사를 어렵게 구해서 음. 중국으로 가서 이 꽈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수지하고 와서 결국은 이제 재판에서 이겨서 할아버지가 나왔는데 결론은 이제 중국에서는 이 영화를 계기로 네. 꽈샤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네네. 그 선전 효과를 노린 것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미국 하버드 의대나 네. 콜롬비아 의대에서도 네. 이 꽈샤를 가리키는 꽈샤 학과가 있고요. 네네. 제3의학으로 꽈샤를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원장님은 20년 동안 네네. 이런 어떤 그 공부를 해오셨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 대중화, 우리 그 일상생활의 대중화를 통해서 특히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집안에서 주부 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우리 주부들도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굉장히 많이 널리 홍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이 중국에서는 네. 꽈샤를 의료보험 혜택까지 주면서 아. 국민보건에 굉장히 이걸 많이 활용하기를 지금 적극 권장하고 있어요. 네네. 뭐 우리에게는 요원한 일이겠지만 네네. 큰 돈 들이지 않고 네. 가성비라 그러죠. 네네. 가격 대비 아주 성능은 높은 네네. 이 꽈샤를 그렇겠네요. 저는 예. 접하면서 네네. 많은 분들이 쉽게 예. 통증이나 어떤 문제에서 해방되어서 행복한 삶을 네. 살 수 있는데 제가 일조를 할 수 있으면 충분히 꽈샤의 홍보대사 우리 꽈샤 명덕 원장님으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 아주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감사합니다. 정말 생활 속에 민간요법처럼 네.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뭔가 뒷목이 뻐근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그냥 쉽게 이렇게 풀어주기만 그렇죠. 해도 네네. 이렇게 혈이 이렇게 확 통한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 우선 제가 들어도 굉장히 이렇게 쉬운 운동법 같은데 이거를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실천을 잘해서 우리 생활 속에 어떤 이런 그 좋은 운동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 우리 이명덕 원장님이 앞으로 그 방면에 큰 활동을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고맙습니다. 꽈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해주셨는데요. 네네.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우선. 예. 그러니까 이제 꽈샤는 결국 누구나 쉽게 배워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건강에 유익한 네. 방법이고 네.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 같이 네. 그런 방식 규칙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고 방향성 네. 위에서 아래 그리고 체감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무슨 건강을 위하는 무슨 방법이든 네. 한 가지 주의점은 있습니다. 네. 우리 건강을 이롭게 하기 위한 방법인데 네. 금방 꽈샤를 하고 차가운 곳 에어컨을 쐰다든가 아. 바람 같은 거 이런 거를 쐬게 되면은 우리의 어떤 모공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와서 이제 한사.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기가 든다 그러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이 대기에 6가지 음적인 음이 있습니다. 네, 유음이라 네. 그러죠. 네, 네, 네. 풍, 한, 서습, 조화라 그래서 네. 뭐 바람, 건조한 거, 열, 바람 모든 그러니까 열도 있고 화도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정상적인 우리가 실온이라 그러죠. 네네네. 실온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 인체를 병들게 할 수 있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차가운 바람에 너무 네. 노출되고 네. 그런 것만 조금 주의해 주신다면 누구나 쉽게 건강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네. 사용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네. 있다고 저는
네, 확신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 정말 꽈샤를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네. 아, 좀 건강하게 사는데 굉장히 생활 속에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우리 방송이 인문학 살롱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도 제가 오프닝 때 이야기를 했지만 인문학적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죠? 우리 니체가 이야기했듯이 우리 몸이 건강해야지 건강한 몸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과 건강한 에너지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인문학적인 삶이다. 그러려면 몸이 건강해야 된다. 이런 걸 오늘 꽈시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인문학적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원장님답게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봐 주시죠. 그럴까요? 네. 그 보통 네. 사실 저희들이 인문학에 대해서 뭐 그다지 잘 알지는 못해요. 네. 하지만 인간과 인간의 어떤 문화적인 생활, 네. 이 모든 것들 인간답게 잘 살 수 있는 거, 이런 걸 인문학이라고 하지 그렇죠. 않나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음. 우리 인간이 존재하고 네. 건강했을 때 네. 그밖에 인간다움 그리고 더 멋있는 어떤 삶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네. 가장 기본적인 건강과 네. 그 나의 존재 자체를 있게 해주는 네.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네. 일단 과샤를 통해서 네. 나의 건강과 어. 어떤 그런 밑받침, 음. 기본을 단단하게 이렇게 형성하는데 과샤가 아. 일단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 네. 그다음에 아름다운 문사철이라고 그러죠. 네, 네. 그 많은 아름다운 인문학적인 네.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샤로 일단 건강 먼저 챙기시는 게 네. 어, 가장 인문학적으로 우리 그렇죠. 이명덕 원장님께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인문학적인 네, 삶이다. 네, 네. 그렇죠. 내 몸이 건강해야지, 그죠? 문사철도 들어오고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교감도 행복해지고 하는 건 일단 가장 인문학적으로 산다는 것의 가장 기본은 바로 건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꽈시아를 통해서 건강한 제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원장님 그 꽈시아 테라피로도 유명하지만 원래는 또 골드 테라피, 요것도 참 재밌는데요. 요거는 뭐 한 차원 높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음. 뭐 별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네네. 네, 그런데 골드 테라피는 음.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음. 가장 추구하는 게 음. 가장 인간적인 면에서 음. 돈 아니겠어요? 아, 골드, 네. 황금 네. 그런 인간들이 가장 추구하는 제일 높은 가치의 골드 네. 그리고 테라피 음. 그러니까 체형 연구를 통한 가장 최고의 테라피를 추구한다. 아. 제가 너무 높게 잡았나요? 그러니까 이제 골드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군요. 그렇죠. 예, 네네. 우리 인문학적 삶의 가장 높은 가치가 네. 우리가 이제 좋은 게 금이라면 네네. 이게 금이다. 그래서 네. 골드 테라피. 그렇죠. 예, 이제 하나의 상징성이 있네, 그죠? 네, 그죠? 그래서 예. 이제 보통 더 높은 어떤 사상적인 멋있는 말도 있지만 네. 우리 가장 평범한 인간들에게는 네네. 사실 골드라는 게 가장 추구하는 어떤 이상적인 가치가 아닐까. 보고. 그래서 저 역시도 평범한 음.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건강을 위한 테라피를 해보겠다는 그런 뜻에서 골드 테라피라는 이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아니 제가 그걸 지었어요. 하지만 골드 테라피가 있어요. 주석이나 구리에다가 골드, 금도금을 해가지고 뜨뜻하게 온열작용을 통해서 건강을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최고의 우리 가치를 삶의 추구하는 좀 이상적인 테라피를 한번 구현해 보고 싶은 네. 생각으로 그런 이름을 제가 이제 지었습니다. 아, 좋네요. 골드 테라피. 이것이 앞으로 우리 원장님의 앞으로 미래에 하시는 어떤 계획, 하고 싶은 뭐 미래 사업부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의 앞으로 미래 계획은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그동안 사실 특별한 어떤 이념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뭐 우리 생활의 일부로 생활의 방편으로 네. 하다 보니까 참 좋은 많은 건강에 대한 방법들도 알게 됐고 네. 이제 앞으로는 이 많은 어떤 노하우들을 저 혼자 가지고 있기에는 좀
너무 욕심스럽지 않나 싶어서 널리. 책을 통해서 이제 아. 책도 한두 권 책을 지금 예.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요. 네네. 널리 많은 분들에게 음. 이걸 나누는 삶을 살고 아, 싶습니다. 당연하죠. 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좋은 노하우, 지식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나 일반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도와주세요. 아, 네. 네네. 앞으로 아니 골드 테라피, 과시아 테라피가 네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약간 그 중독성 있게 와닿고 굉장히 친근감 있게 와닿아서 앞으로 많은 활동을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책으로 잘 정리가 돼서 나온다면 일반 대중들도 훨씬 더 가깝게 이렇게 실천하고 생활 속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간이 좀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원장님의 어떤 그 많은 매력들을 건강한 에너지 이런 거를 많이 느낄 수 있는데요. 네. 특별히 또 하시는 거 외에 골드 테라피나 뭐 테라피 뭐 운동에 관련되는 거 외에 뭐 문학적으로나 예술적으로 좋아하시고 특별히 최근에 하고 계시는 일 있으면은 네. 전에는 네. 가끔 그 음악 감상이나 네. 또 뭐 어떤 그림을 가서 이렇게 전람회 가서 본 데도 네, 많은 네. 시간을 네. 좀 가졌지만 네. 요 근래 들어서는 좀 시간적으로 네. 또 그런 여유를 갖지 못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시낭송에 관심들을 아, 많이 신앙송. 갖고 예. 저도 가만히 이렇게 보니 굉장히 또 괜찮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요즘에 시낭송을 조금 배우고 있습니다. 아, 그럼 오늘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과 마지막 마무리 크로징으로 우리 이명덕 원장님의 신앙송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 아, 괜찮으시겠어요? 아, 좀 부족한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우리 이명덕 원장님이 좋아하시는 시를 들으시면서 오늘 저희들의 방송을 엔딩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꽃자리 구상. 네, 구상 시인의 꽃자리를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나는 내가 지은 감옥 속에 갇혀 있다. 너는 내가 만든 쇠사슬에 매어 있다. 그는 그가 엮은 동아줄에 엮여 있다.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그제사 세상이 바로 보이고 삶의 보람과 기쁨을 맛본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자리가 바로 꽃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꽃자리에서 여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